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회 운영의 심장부인 종합상황실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방송센터와 프레스센터 등 주요 시설들도 대회 개최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과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남해안 철도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등 전남 지역 인프라 구축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쌀 보리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보리 주산지인 광주 전남 지역의 재배 면적이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유대회 개막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대회 심장부인 종합상황실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전 세계에 타진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센터와 프레스센터도 채비를 마쳤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유대회 국제방송센터에 설치된 수십 개의 모니터에 각 경기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마련된 이 방송센터를 통해 세계 각 나라로 대학생 선수들의 경기 영상이 보내질 예정입니다. 국제방송센터 바로 옆에는 프레스센터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신문과 방송, 통신 등 국내외 약 1,500명의 취재진들이 이곳 프레스센터를 진지 삼아 유대회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하고 보도할 예정입니다. 선수들의 활동과 유대회의 각종 소식을 전 세계로 타전하려면 안정적인 전산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종합상황실과 별개로 IT 상황실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방송 서비스를 통해서 경기 결과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현장 서버가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1개 종목의 경기 운영과 방송 중계, 선수촌 상황 등을 총괄하는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은 유대회 조직위 건물 꼭대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그리고 문체부 그리고 피슈 담당자들이 같은 공간에 상주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각 경기장마다 현장 지휘소가 설치돼 선수와 관객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시청에도 교통과 소방 등을 지원하는 상황실이 꾸려져 있는데 대회 이틀 전인 7월 1일부터 대회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각국 선수단이 개최도시 광주로 속속 입성하고 있습니다. 광주유대회 조직위원회는 휴일인 어제 말레이시아 선수단 50여 명이 KTX를 이용해 광주에 들어오는 등 지난 25일 이후 현재까지 41개 나라 선수단이 유대회 선수촌에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 카자흐스탄 선수단이 입국 선수단 가운데 처음으로 입촌식을 진행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은 다음 달 1일 광주에 입성해 입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광주학예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이번 주 열리는 가운데 국민안전처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국민안전처 차관과 방호조사 과장 등은 오늘 학예유대회가 열리는 월드컵 경기장과 염주종합체육관, 선수촌 등을 찾아 준비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또 광주시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메르스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광주가 29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또 내일은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차차 비가 시작이 돼서 저녁쯤 돼서야 비가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지역 정치권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화중심 도시 조성을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논란이 된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우왕좌왕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대통령 자신의 대선 공약이자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책 사업을 헌신짝 취급하는 것은 국민과 광주 시민이 그렇게 부르짖던 국가 균형 발전의 저해 그리고 호남 무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발언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12월에 여야 합의로 다 통과됐던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갑자기 광주법이라고 해서 발목을 잡았고 이것을 끝끝내 다른 법하고 연계시켰던 것이 진실입니다. 강기정 의원은 지지율이 하락한 박 대통령이 국면을 전환하고 영남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 전략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스스로 아시아 문화수도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냐며 위상격하 논란이 일고 있는 직제와 인력 배치부터 결단해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기업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한전 등에 따르면 21개 기업이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진국산단 등에 730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오늘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 한전과 IBK 중소기업은 빛가람 에너지밸리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금융 지원을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호남 KTX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다음 달까지 실시되는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최근 개통된 호남 KTX와 연계해 지역의 특색 있는 볼거리와 먹을거리, 살거리를 방문객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된 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제안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제안자의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안 경진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부터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는 등 전남의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난 속에서 지역 현안 사업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대거 반영돼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공사 중단 8년여 만에 재개된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1,00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호남 고속철 2단계 사업 또한 100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암태 추포 비금 간 연도교 건설이 내년부터 착공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요수 남해간 동서 해저터널 건설 사업도 국비 확보 전망이 밝습니다. 그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연도교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남해안 철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다른 사업들도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됐습니다. 차 부품 고급 브랜드와 연구 개발과 투닝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실감 미디어 산업 연구 개발 기반 구축,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 안정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과 여수광양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투자 지원, 섬적 응급의료 헬기 착륙장 확충 등은 전액 삭감돼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건의한 주요 현안 사업 57건 가운데 지금까지 중앙부처에 반영된 사업은 31건, 2천억 원에 달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됐던 지역 현안 사업들이 얼마나 되살아날지 전라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전남 지역 미인과 대안학교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전남 시군의 주소지를 두고 전남 지역 미인과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하반기부터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영양사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원해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5곳이 추가로 설치돼 전남 지역 급식지원센터는 모두 16곳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일부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광산구는 30년 동안 일부 업체가 독점해온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불러낸 남성을 마구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로 28살 서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 씨 등은 지난 11일 밤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의 한 원룸 앞에서 40살 김모 씨를 야구방망이로 10여 차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채팅앱에서 여자인 것처럼 속여 김 씨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수 돌산 지역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해상 케이블카 개통과 거북선대교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으로 이 관광객 증가에 맞춰 부족했던 숙박시설도 빠르게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 한 바닷가. 지역에서 흔히 보지 못했던 풀빌라 펜션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객실 안에 수영장과 스파시설은 물론 바베큐까지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객실 안에 모두 구비했습니다. 하룻밤 숙박 요금이 평균 50만 원을 넘어서지만 주말이면 방구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고급 숙박시설에서 편히 즐기려는 수도권 지역 관광객들이 주 공략층입니다. 주 손님층은 주로 이제 서울 지방이나 경상도 지방 손님들이 있고, 그리고 보통 저희가 오픈한 지 이제 3개월 정도 남짓밖에 안 됐지만은 일단 예약률은 거의 주말 같은 경우는 100%고 주중 한 50%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돌산 지역에 이 같은 고급 펜션 시설이 지난해 이후에만 10여 군데 늘었습니다. 기존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 부지를 찾는 문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를 바라보며 캠핑카와 텐트를 치며 숙박하는 야외 캠핑초는 여름 성수기 예약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산 향일암과 해상 케이블카가 유명세를 탄 데다 해안 갯갓길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돌산 대교 외에 거북선 대교가 들어서면서 섬으로 접근성이 개선된 것도 관광객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 추세가 편히 쉬어가고 일상에 지친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증대되다 보니까 돌산 지역은 그런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돌산 지역을 찾는 관광객만 줄잡아 50여만 명. 천혜의 해안 경관을 배경 삼아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과 접근성 개선으로 단순히 섬 지역에 불과했던 돌산이 가보고 싶은 관광지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3연승 뒤 3연패를 기록하며 귀신 같은 5할 본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스탠슨의 호투에 힘입어 팀이 연패를 끊어내고 1승을 챙긴 건데요. 스탠슨은 올 시즌 두 번째 8이닝 역투를 펼쳤습니다. 불안한 모습은 1회 1실점이 끝이었습니다. 6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스탠슨이 8이닝을 책임지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8이닝 중 5이닝을 3, 4범퇴로 처리하며 맞춰 잡는 피칭을 선보였는데요. 스탠슨은 올 시즌 16경기에 나서 8승을 챙기며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 5경기 중 4경기에서 승리를 챙기며 점점 승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기다려도 소식이 없는 험버에 아쉬움이 있지만 스탠슨이 제 몫을 해주고 있어 그나마 위안입니다. The first three pitches at bat. Obviously the first batter of every inning it seemed not to go that way because it felt like it was 3-2 every batter. But I was just trying to, as quick as I could, get it out. 올 시즌 계속되는 고민거리, 힘 빠진 타선은 부산의 강한 선발 정원준을 만나 더욱 힘든 승부를 펼쳤는데요. 7회 승부차에서 최용규가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표정에서부터 절실함이 묻어나오는 선수, 이 성실함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선수죠. 기대만큼 성적이 따라주지 않아 아쉽지만 그래서 더 반가운 최용규 선수의 결승 적시타가 팀의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 살아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또 중요한 순간에 잘 쳐갖고 좋은 것 같아요. 연패도 끊고. 또 5할입니다. 5할 승률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아는 현재 35승 35패로 SK와 함께 6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한화, KT를 상대로 6연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데이였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광주가 29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는데요. 광주 전남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50mm가 되겠고요. 오전에 차차 비가 시작돼 저녁쯤 돼서야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차 하늘빛은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21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광주가 29도, 화순과 구례 30도, 순천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해상 흐리겠고요. 물결도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광주 유대회 개막 전날인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